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요소수는 계속 부족하고 네. 비료도 계속 부족. 지금 곡물 가격 2배가 이미 올랐는데 네. 돼지고기, 소고기도 가격이 30에서 50%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고기 저희 잡아먹어요.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를 진행하는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전우재 애널리스트, 화학, 정유, 또 에너지 등등 기타 굉장히 많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우재 애널리스트의 손을 타면은 그 종목이 항상 10배씩 올라간다 그래서 점상 선생이라고 불리는데요. 제가 평소에 전우재 애널리스트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그 비어있는 시간을 굉장히 꽉꽉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 돈알리에서도 이미 지난번에 전우재 애널리스트 불러서 세미나 좀 들었을 때 뭐 유니드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좋은 뷰를 전달을 해드렸는데, 뭐 관련해서 업데이트 등등 정유나 화학,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물가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에너지 섹터 전반에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어려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학이랑 정유 담당하고 있는 전우재입니다. 이게 뭐 그냥 제가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마이다스 손 인정하십니까? 아니죠. 이 지금 스텝스 구독하시는 분들이 돈알리 채널 보실 때 정말 꼭 보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제가 생각에 전우재 애널리스트 나왔을 때 꼭 보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애널리스트마다, 저도 애널리를 10년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시장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 시장의 이슈를 굉장히 빠르게 팔로우업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애널리스트들도 있고, 좀 큰 줄기를 쭉쭉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전우재 애널리스트는 그 두 개를 다, 그리고 특히 시장이 완전 달라붙어 있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아주 좀 날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더 이렇게 모시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세미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지금 세미나 하고 오셨다 해서 제가 지금 잡설이 길었는데 그만큼 너무 선호해서 이제 좀 인정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자료 보니까 원래 저는 애널리스트 그 정유 섹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요새 정유 섹터에 대한 뷰를 조금 바꾼 것 같은데, 정유 섹터에 대해서부터 먼저 뷰 좀 왜 바꿨는지, 그래서 바꾸고 나니까 좀 어떤 부분을 좀 뭐 새롭게 보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봐도 이제 뭐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 수요가 막 예전만큼 막 쭉쭉 늘어나지는 않았었어요. 예전에 이제 2%씩 늘어났다면 요즘엔 뭐 1%, 0.5%씩 늘어가지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막 산유국들이 옛날에 이제 막 증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요즘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증설은 많은데 공급이 수요가 안 좋은 상태였고, 그게 이제 한동안 쭉 갈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정유를 안 좋게 보다가 한 저번 달부터 좀 뷰를 바꿨던 게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안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러시아 공급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뭐 이제 저희는 이제 막 수요 공급 1, 2%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1년에 러시아에서 갑자기 원유 뭐 12% 전 세계 물량이 그게 이제 막혀버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러시아가 전 세계 뭐 원재료 다 만들잖아요. 그쵸. 가스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스랑 석탄이 없으니까 발전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약간 디젤, 원유 때려 넣어가지고 석유 발전하고 있다. 1970년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정유 수요도 다 같이 올라가고, 또 한 가지 있었던 거는 최근에 이제 군용 수요. 이게 미국에서 국방부에 들어가는 그 원유가 정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77%예요. 굉장히 많은 정유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70%가 항공기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탱크일 줄 알았는데 전투기가 엄청 비효율적으로 연료를 소모하다 보니까 많이 먹었었고, 그러다가 요즘 전투기가 많이 뜨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도 수요가 좀 팍 튀는 거예요? 팍 튀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좀 굉장히 막 잔잔한 1, 2%막 그런 마켓이었는데 되게 세계화 상태에서 평온했는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러시아 사태가 발생하면서 12% 공급원이 갑자기 막혀버리게 되니까 러시아가 또 석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석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난 공급원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맡기니까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터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가가 막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돼버렸는데, 이게 이제 뷰를 바꾸는 가장 큰 이유다? 그렇죠. 이제 원유도 부족하고 정제유도 부족하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수요는 많아지고 발전이랑 군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좀 더 얘기를 확대해가지고 지금 상장 주식이랑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뭐 어떤 거 위주로 좋아진다고 봐야지 돼요? 일단은 정유가 가장 좋을 때는 가장 이제 주가가 보통 좋은 종목이 이제 SOL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거는 왜냐면 이제 가장 순수한 정유사다 보니까 퓨어 정유회사다. 네, 이익이 가장 많이 이제 네네네. 그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분기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SOL이었고 이제 2분기부터는 좀 골고루 좀 좋아지지 않을까 주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회계 기준이 좀 다른데 네. SOL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아람코의 네. 자회사다 보니까 네. 같은 회계 기준인 그 FIFO 선입선출법을 네.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상승한 게 바로바로 실적이 전가가 됐던 게 이제 1분기였고 2분기부터는 이제 다른 회사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이노베이션, GS 현대 중공업지주 네. 같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을 쓰다 보니까 네. 1분기에 상승했던 유가가 2분기에 또 실적으로 조금 전가가 돼서 반영되는 게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실적이 그래서 좀 차이가 날 테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거기서부터는 좀 선택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전기차 시황이 요즘 뭐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전기차 네, 소재 네. 관련된 맞아요.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섹터가 좋으면 SK이노베이션을 좀 쏠릴 수가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네. 조선 쪽이 좋다 보니까 네. HD현대로 넘어갔었고 만약에 뭐 하반기 경제를 되게 안 좋게 본다라고 네. 하고 하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우수하고 펀더멘탈 강한 이제 GS가 좀 우선적인 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퓨어한 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잖아요. 네. 약간 복합적인 산업을 하는 회사들은 밸류에이션 좀 어렵고 부문별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SOL 같은 경우에 뭔가 이런 정유시장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하에는 되게 퓨어하게 그 접근하기 좋은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SK이노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정유보다는 뭐 저희 배터리 3사로 엮이면서 그런 쪽으로 좀 평가받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복합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유가 오르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화학이랑도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화학 시장에 대해서는 그럼 좀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지? 일단 유가가 보통 상승하게 되면 정유를 많이 매수를 하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NCC 업체들 경쟁사, 화학의 네. 경쟁사인 미국이랑 중동의 ECC 업체들, 네. 가스로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이제 경쟁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NCC를 비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화학을 최근에 더 안 좋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죠? 애초에 증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차피 좀 장기간 힘들 거였는데 네네. 여기 추가가 된 게 이제 원래 저희가 유가 레벨 뭐 한 80불 정도를 봤었다면 최근엔 100불에서 강보합 나는 게 좀 트렌드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석유화학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래도 2022년이랑 23년도 네. 추정치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재 업체들이 가장 민감한 게 네. EPS 추정치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것보다는 네. 좀 멈춰 있거나 조금 부진하는 게 약간 그렇구나. 전망이 되지 아니 않을까 뭔가 싶어요. 이제 그 좋은 얘기할 때는 신나서 얘기하는데 어려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약간 살짝 보수적인 스탠스로 변한 걸 보면 이 톤의 변화만으로 내가 볼 때 얼마큼 이쪽을 조금 어렵게 보는지를 제가 아는 것 같은 게 그 전후제 애널리스트 뷰는 좀 그런 거였잖아요. 중국 증설도 많고 그게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화학 섹터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납사 활용인 NCC에 대한 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다만 이제 특수 상품에 대한 뷰가 좋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특수 상품에 대한 그런 뷰가 좋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엣지 있게 가는 게 좋다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3월에 어쨌든 러시아발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와서 정유에 대한 뷰는 바뀌었고 자연스럽게 종전에 갖고 있었던 화학에 대한 그 NCC에 대한 뷰가 직접 말하기 어렵지만 좀 네거티브하게 좀 더 바뀌지 않았냐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네. 맞습니까? 네. 속 시원해요? 아니, 뭐 투자 의견은 이미 투자 얘기는 다 밝혔지만 낮춰서 네, 그런 거다. 그래서 정유화학은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에너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뭐 에그플레이션 온다, 뭐 곡물 가격 오른다 등등. 그리고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막 곡물업체들 보면은 뭐 진짜 이게 2022년 맞나 싶을 정도로 저 주가가 막 10배 오른 것도 나와가지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작년에 마치 그 게임 섹터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그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뭔가 이 곡물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작년 말 그리고 네. 올해 초부터 이제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네. 그리고 이제 곡물이 오르면 이제 비료 가격도 같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비료를 많이 넣어야지 곡물을 많이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료 업체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봄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지금 봄 아닙니까? 여름이에요? 예. 한참 지난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네.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네. 중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음. 비료를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재료가 이제 암모니아거든요. 네. NH3. 오, 예. 네. 잘하시네요. 왜 그렇게 공개되는데? 네. 암모니아가에서 나오는데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석탄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중국 석탄 외에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가스로 만들어요. 네, 맞아요. 저도 알제리에 가서 퍼틸라이저를 건설하는 현장을 맞아요. 탐관했는데 천연가스 CH4로 NH3 만들더라고요. 질소랑 혼합해가지고. 네. 맞죠? 그래서, 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내내 이제 중국에서 암모니아가 안 나오다 보니까 비료가 부족해졌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비료를 엄청 많이 수출하는데 8월부터 수출을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 비료의 부재료로 네. 되는 이제 요소가 있는데 네. 그 요소수도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요소수 대란. 네, 작년 요소수 있었잖아요. 대란 있어. 뭐야? 그럼 엄청난 그 빌드업이 되고 있었던 거네요. 사실 오 마이 그때부터 갓.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겨울이니까 이제 네, 봄이 네. 되면 이제 부족해지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실제로 요소수에 관한 얘기가 요즘 뉴스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네. 실제 판가는 30%더 올랐거든요. 음흠. 그래서 요소수는 계속 부족하고 네. 비료도 계속 부족한 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더 심화가 된 게 이제 러시아에서 가스 막아버리면서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완전 비료가 안 나오죠. 기름을 그냥 끼얹어 버렸네요. 네, 그래서 지금 비료 원재료가 전반적으로 없는 게 비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원재료가 네, 네.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암모니아에서 나오는 네. 요소. 음. 두 번째가 중국 인광석에서 나오는 인산 네, 계열 인산 이제 비료. 비료가 있고 네네. 세 번째가 이제 염화칼륨이라는 네. 거에서 나오는 칼륨계 비료가 있는데 네. 중국이랑 러시아가 인계도 45% 정도 만드는데 그것도 막혀버렸고요. 네. 염화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라루스랑 러시아에서 만드는 건데 네. 전 세계 40% 물량이 또 막혀버렸어요. 네. 그래서 비료의 원재료의 40%가 이미 막혀져 버린 상황이고 네. 애초에 비료 자체도 러시아랑 중국에서 거의 40% 이상 만들고 네. 그리고 곡물도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네. 전 세계 수출량에서는 거의 20% 차지하거든요. 엄청 차지하네. 네, 그래서 모든 체인이 다 지금 무너져 버린 상태이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대로 파종을 못하게 되면 네. 이제 올해 하반기에 식량이 더 부족해지겠죠. 네. 그래서 하반기는 더 심해질 건데 그 비료로 나온 곡물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료 가격도 오르고 네.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만들 때 네. 사료값이 매겨야 되니까 30에서 50%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곡물 가격이 2배가 이미 올랐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가 되면 돼지고기, 소고기도 가격이 30에서 50%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수산물을 네. 먹어야 되나? 네. 그것도 그러니까 육고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은 뭐 다른 걸로 가냐? 네. 그럼 물고기 저희 잡아먹어야 되는 건가요?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막 동남아시아랑 중국 어선들, 러시아 네. 어선들이 못 나가고 있어요. 기름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요즘에 한국으로 네. 막 연어도 안 들어오고 네. 뭐 날치알 이런 거 다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뭘 먹어야 되나? 네. 라고 하면 사실 음식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나중에 더 싼 음식들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네. 뭐, 뭐 예를 들면요. 뭐 스테이크를 한 번 줄이고 라면을 더 많이 먹는다던가.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들을 그러니까 네. 좀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저희 나중에 곤충 잡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 회사 이제 음식료 애널리스트가 없으니까 네, 네. 제가 좀 마음대로 얘기하고 다니긴 하는데 국내 쌀 자급률이 99%거든요. 네. 근데 다른 맞아요. 곡물들은 그 쌀 농토가 남아 돌아요. 네. 다른 곡물들은 거의 0%예요. 5% 언더이기 때문에 네. 한국 업체들 중에서 네. 쌀로 무언가 만드는 네. 업체들은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국내만을 놓고 보면 쌀이 조금 잉여로운 상황이니까 그걸 가공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대체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네요. 네, 저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대박이네요.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듣다 보면 화학 애널리스트는 너무 약간 좀 천재성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 섹터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복합적인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해나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막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지고 막 이런 대란이 날 것 같았으면은 어쨌든 이런 게 지금 끝이 아니라 좀 더 하반기에도 뭔가 식품 가격 인상 쪽으로 전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보시는 거구나. 네네네. 네, 그리고 러시아 사태가 좀 종결되지 않거나 하면은 좀 더 약간 뭐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유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러시아 전쟁이 끝나더라도 네. 아마 제재는 계속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정유 사는 좋을 텐데 제재가 풀리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원유 스위치 딱 켜가지고 네. 정유사 돌리기 시작하면 2달에서 3달이면 아마 정상화가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곡물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만약에 제재가 6월 달에 풀린다 네. 라고 하면 어차피 하반기 농사는 망한 거예요. 네. 그러고서 그 다음에 봄철부터 다시 심기 시작해서 이제 다시 곡물이 수확할 때쯤 되면 최대 진짜 뭐 15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약간 정유보다는 정유도 좋지만 네. 곡물 쪽이 더 쇼티지가 심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지금 뭐 커버를 하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쪽 밸류체인 쪽으로? 사실 그쪽은 좀 다 네. 시총이 애매해서 네네네. 커버는 안 하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유니드라는 네, 유니드. 업체가 있고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비슷하게 에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네네. 이 회사가 만드는 가성칼륨이 40%가 네. 이제 농약 비료랑 음식료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업이익이 지금 3배 정도 났었고 실제로 지금 1분기부터 최대 실적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1분기가 네. 비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2분기, 3분기는 더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 네.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거 말고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는 남해화학. 남해화학이요? 이게 2008년도 때 영업이익이 원래 이 회사가 이제 연간 50억에서 80억 벌다가 2,400억을 벌었어요. 2008년도에. 네, 어마무시하네요. 네, 50배가 났었고 네네네. 그다음에 주가도 그때 막 15배가 났었는데 네네네. 최근에도 계속 지금 판가가 오르고 있어서 매출은 확실히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네네. 네, 그거는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구나. 근데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우재 애널리스트가 여러 차례 좋다고 했었던 도날리 통해서도 소개를 몇 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 뭐라 그럴까, 작년에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도 엄청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쿠션 쳐서 결국 무조건 비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막 가성칼륨 시장도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올해 3월에 러시아 사태 이런 거 생각하면 더더욱 더 그 터프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유니드는 이미 잘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뭐 보고서에 나와 네네네. 오늘 쓰긴 했지만 이제 6월 정도부터 엄청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재고를 45일 정도 가져가요. 네. 업체들이. 네. 근데 러시아랑 벨라루스가 2월 중순이랑 3월부터 수출을 막아버렸거든요. 네. 원재료를. 아. 그 얘기는 뭐냐면 네. 40%가 막히면 한 달에 12일씩 40%씩 재고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대충 곱하기 3, 4 정도 하면 네. 4개월 후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가성칼륨이 그렇죠. 이제 앵꼬가 네. 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2월 중순부터 했으니까 대충 6월 정도. 한 6월 정도 되면은 네. 거의 뭐 가성칼륨이 너무 쇼티지가 나가지고 네. 가격이 그냥 완전 그쵸, 스카이로켓 없는데 되겠네요. 이 가성칼륨이 얼마나 좀 특이한 물질이냐면 유니드가 전 세계 공급에서 30% 차지하고 국내 네. 수출에서 하는 90%를 네. 하거든요. 네. 완전 강소기업인 거죠. 네, 완전 강소기업인데 네. 고객사가 뭐 2,000, 3,000개가 넘어요. 네. 근데 유니드 외에 다른 데서 이제 가성칼륨 공급받고 있었던 회사들은 이제 유니드한테 무조건 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이제 뭐 건포도 만들 때 들어가고 라면, 뭐 페르로쉐, 유리, 반도체, 농약 비료 다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없으면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제품을.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매출 원가에서는 뭐 0.01%도 안 되니까 네, 네. 뭐 조금 더 비싸지더라도 그냥 네. 별 생각 없이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진이 팍팍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반기부터는. 네, 그러네요. 요리할 때 그러니까 소금 없으면 소금간이 안 되는데 그쵸. 소금간 없으면 음식 재료가 있지만 맛이 없는 것처럼 맞아요. 네, 그런 굉장히 특수 상품인데 그쵸. 그 네. 특수 상품의 글로벌 레메스 30%를 유니드가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재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2월부터 줄고 있기 때문에 6월 정도 되면은 곡소리 나기 시작할 거고 맞아요, 그럼 맞아요. 유니드가 엄청난 그런 걸 갖게 되겠네요. 이게 약간 맞아요. 정확히 이제 소금 1등 기업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 네. 약간 김밥천국에서 한 달에 소금을 2,000원치 쓰다가 네. 뭐 만 원이어도 써야죠. 네, 만 원이라도 써야죠. 이거 뭐 티도 안 간해야 나니까. 되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도 그렇구나. 있지 않을까. 네. 좀 기대하고 그러면 뭐 막 이런 얘기할 때 너무 그 눈빛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제가 진짜 전우재 애널리스트가 왜 지금 여의도에서 그 대세 화학 애널리스트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오늘 또 새삼 느꼈는데 여튼 전우재 애널리스트가 도날리에 나오면은 진짜 이 채널은 정말 조회수 한 5만 10만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아직도 만약에 보고 있지 않다면 빨리
이 구독하시는 스텝스 그 구독자분들이 야 전우재 애널 얘기는 꼭 들어야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바이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렵게 자리 나오셨는데 제가 너무 좀 빨리 끝낸 감이 있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수요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사실 네. 전기료라기보다는 네. 전력 구매 단가가 거의 두세 배 정도 올랐었어요. S&P 네. 가격이.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 가정집이나 아니면 기업체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한전이 다 떠안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전기료가 실제로 인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쪽은 민간 업체들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반 영국 가정집 기준으로 18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들다가 4월부터는 32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연간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게 상한선에 걸려가지고 못 인상된 거지. 10월 달이 되면 48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대요. 전기료만요? 네, 그러면 일반 가정집에서 미쳐버리겠네. 전기료가 300만 원이 올라간다는 네. 거예요. 네.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곡물 가격이 네. 올라가지고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지금 추정되는 걸로는 GDP에서 유럽 기준으로는 9%에서 14%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영국인들 기준으로 만약에 한 가정집 딱 1억을 번다라고 하면 음식료 비용이 9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전기를 써도 8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고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디젤 많이 쓰니까 네. 휘발유 가격 올라가고 가스 가격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대충 1,0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소비력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국인들이 아마 뭐 이것저것 쓰고 한 3,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이걸로 이제 제품을 사고 네. 이 제품이 곧 이제 플라스틱 석유화학의 이제 수요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갑자기 2,000만 원을 주는 약간 현상이 발생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그렇죠. 여행도 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리 올라서 이자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럼 소비력이 진짜 소비는 완전 위축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화학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아. 게 그 화학에서 제가 되게 우려했던 부분이었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이건 이제 선진국 얘기고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서는 뭐 음식 비용이 거의 뭐 30%, 4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좀 하반기랑 내년도부터는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지금 물가 올라가는 거 정말 너무나 무섭게 올라가가지고 네. 지금 건설 공사 현장들 다 멈춘 거 아세요? 다 아, 멈췄어요. 진짜요? 지금 공사 그 자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도급액은 픽스돼 있고 물가 상승률 따라가는데 물가 지수가 덜 올라가니까 실물 가격은 더 튀어가지고 납품을 하면 할수록 손해야. 그래서 그냥 공사하다가 도망가거나 멈춰버리고 이래서 지금 막 공기 지연은 기본이고 일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터프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실물을 덮치고 있는 게 지금 좀 체감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하반기로 가면은 좀 소비 위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먹고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뭐 이제 뭐랄까 뭐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컨셉인지 아니면 불황 속에서 뭔가 호랑을 찾자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반기에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고 근데 그 안에서 그나마 곡물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수혜를 잡는 기업을 그래도 투자자니까 저희가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말씀이네요. 야 근데 마무리 뭐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 또 시장에 또 메시지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리스펙.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고생해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전우재 애널리스트님이고요. 그리고 전우재 애널리스트가 자주 불러달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자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고생해주셨고 저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